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배우자, 신도 등 1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숙식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소가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 투자자 모집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범위를 군산 시민 제한과 원금 보장이라는 제도적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익산 제오산단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산단 조성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의 한 요양원에서 수용자 학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판정해 익산시와 노동청에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배우자, 신도 등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농촌마을의 한 교회입니다. 목사와 배우자, 신도 등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도 1명이 지병으로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 수송을 하던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신도와 함께 생활해온 신도 모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공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해온 터라 목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부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외지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확진자 11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9명,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았으며 백신을 맞은 1명도 돌파 감염됐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에서는 53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811명으로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군산. 학교에 이어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좀처럼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4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5명, 전주 10명, 고창 8명, 익산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457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6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돌파 감염자가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까지 집계된 도내 돌파 감염자는 남성 215명과 여성 1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전주가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47명으로 세 번째, 익산은 40명으로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42명, 얀센 52명, 모더나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로 파악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2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409명, 해외 유입 16명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35명 늘어 모두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3,012명을 기록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치면 내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제한과 원금 보장이라는 법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추진되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지난 4월 첫 삽을 뜬 후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1,230억 원 가운데 80%가량인 1,000억 원을 시민들로부터 투자받아 7%의 이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민 한 명이 최대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 5천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10월부터 모집하기로 한 시민 투자가 법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펀드는 투자자 모집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수익을 받게 되더라도 펀드로 진행되다 보니 원금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발전은 해마다 생산되는 전력의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5년마다 원금을 정산하고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제한이 풀릴 경우입니다. 군산 시민만 투자자로 모집할 수 없게 되는데 수도권 등 투기꾼이 몰릴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시민발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든지 또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자금시장법상 그렇지만 그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지금 중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해서 그거에 준하는 상품들을 개발 중에 있다는. 국내 최초 공유와 분배 개념을 도입한 시민발전소. 군산 제한과 원금 보장이 투자자 모집의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금감원의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 새만금 인입철도 예타를 마무리하기 위해 SOC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당초 지난 3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예타 완료 시점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 예타 결정은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반영하는 게 관건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기 자동차 소재 부품의 평가 실험 등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기 자동차 소재 부품 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산단 209에 189억 원을 투자해 전기 자동차 소재와 부품의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기업 지원센터를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를 활용하면 실험에 필요한 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험 대기 기간도 30%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사업 협의회를 갖고 저수지와 배수로, 주차장 등 관내 유휴지역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사업 공유 경제구조 정착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유일의 갯벌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금강하구로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갯벌연구센터는 오식도동 군산대 캠퍼스의 임시 청사 기간이 내년에 끝남에 따라 금강하구인 내흥동 리틀 야구장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리틀 야구장은 이미 철거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센터는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익산 제5산단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산단 조성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익산시청 상황실
익산시가 제5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5산업단지는 익산 산업 생태계의 지리적, 산업적 경쟁력의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을 토대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바이오, 벤처산업, 정보, 통신, 문화산업 등 미래 도시형 산업단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 산단은 외국인 전용 산단 5만 평을 일반 산단으로 전환해 분양해야 할 만큼 포화 상태입니다. 제3사 일반 산단의 분양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새로운 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에 입주한 업종이 농기계, 의약품 제조, 섬유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산단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규모와 산단 위치는 내년 하반기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망상명 일대를 한 그 북부권, 그리고 두 번째는 황등 일대를 한 중부권, 세 번째는 왕궁 일대로 한 남부권, 세 개 번역을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 전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산단 조성이 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던 만큼 5산단은 공영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 민관 합동 개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합니다. 익산 제5산업단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2명과 19살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던 중 18K 금목걸이 약 50개가 걸려있는 전시판 1개를 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금은방을 나온 A씨는 밖에서 망을 보던 B군 등 2명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익산 실내체육관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톤 산업 요소수 현장 판매 구입량이 조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부터 개별 화물과 건설 기계는 주 1회 한해 10리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운전자는 최초 1회 한해 5리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판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는 요소수 주입기를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도내 10월 고용률이 1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7만 2천 명으로 고용률은 62.5%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제조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농림어업과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은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익산의 한 요양원에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기관이 민원 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고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판정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A 요양원에서 지냈던 입소자의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피부 손상이 심각합니다. 병원 진료를 통해 욕창 4단계로 판명됐습니다. 응급처치 저희 아버지 그 전신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엉덩이 부분 꼬리뼈 거기에 욕창 10곱하기15로 뼈가 보이는 4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7월에 찍힌 CCTV 영상. 할머니를 목욕시킨 후 거의 발라의 상태로 데리고 다닙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요양원 근무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은 뒤에 손잡고 진짜 어르신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놀라가지고.
전북 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상담, 기록물 검토 등을 거쳐 노인학대 살해 판정위원회를 열었고 각각 노인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판정했습니다. 판정 결과는 일산시와 일산고용노동지청 등에 전달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모두 3단계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1차 위반은 개선명령, 2차 위반은 시설장 교체, 3차 위반은 시설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일산시는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폐쇄나 이런 것들은 청문을 거치지만 그 외에 이제 처분들은 청문을 안 거쳐도 된다고. 취재진은 요양원 측에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아직 할 말이 없다며 추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명현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의료원은 수술실 6곳 가운데 4곳만 CCTV를 설치했고 전체 수술의 1.6%만 촬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군산의료원의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원의료원은 91%가 수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범 예정인 군산문화재단의 임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군산문화재단 임원은 군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 등 이사 7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실은 군산 콘텐츠 팩토리 3층이나 말랭이 마을 가운데 한 곳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익산 팔봉동 등 5개 지역에 대해 지적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팔봉동을 포함해 남중신동과 함여릅 상지원, 황등면, 용안면 교동 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사가 진행되며 전체 규모는 3,322필지, 126만 제곱미터입니다. 익산시는 실시계획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천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있는 55개 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시료 채취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부안지역 가금농장 65곳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농장에서는 의심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지역 대책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자원공사의 지자체 책임전가 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환경분쟁조정 1차 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수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자체가 배수 펌프장 등 시설관리 서울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의 이런 의견은 명백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해 분쟁 당사자를 지자체로 확대 해석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무주를 포함해 충남 근산과 충북 영동 등 4개 지역 단체장과 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 한옥마을부터 진안 마이산과 부안 내소사까지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전주시와 진안군, 부안군은 서울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통합 관광상품을 내놨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목요일과 토요일에 관광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전주와 진안을 둘러본 후 다음 날 부안을 거쳐 서울로 되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90일까지인 단기 취업과
5개월 체류가 가능한 계절 근로 등 2가지 형태입니다. 익산시는 신청 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직 절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특성화고 24개 교와 일반고 전문계학과 4개 교 등 모두 28개 교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일반고 전문계학과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특별 전형은 10일부터 15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특별 전형의 합격자는 오는 17일, 일반 전형은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홍 씨가 익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시는 오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홍 씨에게 위촉패와 시정발전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동안 홍 씨는 각종 행사 및 지역 축제 등에서 익산역 시계탑을 불러 익산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편 익산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각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을 초청해 지자체 공모사업 확보 전략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익산 영등일동 통장협의회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관내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전달하는 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6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